네, 오늘은 이제 신부전이나 부정맥 그중에서도 이런 만성 심방세동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의료원이나 이제 병원에 계시질 않고 집에서 가족분들과 같이 생활하시거나 이제 가족분들이 좀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조기에 빨리 이제 방문하셔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병이 좀 커진 이후에 응급실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심으로써 이제 조기에 치료를 못 하시는 사례들이 꽤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부전이라든지 부정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노인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뭐 폐렴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증 질환으로 진행이 상당히 빠르고 회복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떤 신호등을 미리 알고서 가족분들이 미리 환자분을 데리고 모시고 외래를 오신다 그러면 굳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외래에서 약물 조절만으로도 이제 쉽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증상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병을 키우고 오히려 병이 심해진 상태에 알게 되면 치료도 힘듭니다. 그리고 중환자실까지 가셔야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보실 때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나 신호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신부전, 부정맥, 심방세동 이런 것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명들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는 또 이런 진단명들을 대부분은 또 까먹고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신부전 같은 경우에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원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진단명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동반되는 증상들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조기에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신부전이라든지 신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갖고 계셨다라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를 갖고 계시면 다른 질병들을 같이 동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이런 것들을 보통 다 같이 가지고 계시고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질병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리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즉 심부전이라든지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숨찬 증상입니다. 숨찬 증상. 숨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경도의 숨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 숨이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를 때는 숨이 차지만 이제 쉰다거나 앉아 계시면 다시 좋아진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경도의 이제 숨찬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정도라면 보통은 외래에서 약물 복용을 하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가능하던 활동이 숨이 차서 최근에 좀 힘들어졌다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3층, 4층 정도 올랐을 때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집에서 어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갔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기 한 반도 못 갔는데 숨이 차서 계속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좀 심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라면 평소에 했던 운동량이 뭐 현격하게 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심해진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나 활동을 하다가 쉬면 보통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쉬고 있는 동안에도 숨이 계속 차다. 그러면 보통 3단계, 4단계 정도의 심한 상태의 숨찬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숨이 차서 누울 수 없다라는 거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뒤에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심부전이나 심방세동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찹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상 아래쪽에 고이게 되죠. 그래서 폐에 물이 찼을 경우에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폐의 아래쪽에만 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제 눕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쫙 폐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일부에만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폐 전체적으로 물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앉아 있을 때는 아래쪽에만 물이 고이는데 눕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이 퍼지기 때문에 숨이 더 찹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전 증상이나 심방세동이 심해서 춤찬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장 큰 말단에는 숨이 차서 오히려 누울 때 힘들어서 누웠는데 숨이 더 차다. 이런 경우에 사인이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 증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정상적인 심장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다 이제 폐 부분인데 이 검정색 부분에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심장 주변으로 이렇게 하얀색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심장 주변에 물이 찬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 또는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만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폐 부분은 물이 없기 때문에 숨 쉬는데 문제가 없는데 눕게 되면 이 물이 전체적인 폐로 쫙 퍼지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폐에도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더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누워 있을 때 숨이 더 차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초기에 폐에 물이 차서 힘들다 했을 경우에 심하지 않다라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이제 이뇨제를 추가로 처방을 해서 소변을 계속 보시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폐에 있는 물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숨찬 게 좋아지면 굳이 입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심해진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먹는 이뇨제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라든지 보통 입원을 하셔서 주사제를 통한 소변 배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중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사인들을 미리 캐치하고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뇨제를 쓰고 좋아지면 이렇게 아까 하얗던 부분들이 다시 없어지면서 폐의 기능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종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붓는다라고 하는 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또 빠진다. 그럼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눌렀을 때 들어가지만 또 금방 회복이 되고 붓기가 없다. 이것도 이제 비함요 부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눌렀다가 떼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움푹 패여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폐에 물이 차듯이 다리 쪽에도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눌렀다가도 손가락을 떼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모양이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폐에 물이 차는 것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면서 소변량이 줄고 숨이 좀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도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분들이 이제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시게 되고요. 숨이 조금씩 차다 보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조금 불안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례가 걸리고, 또 식사하시고 나서 음식물이 역류를 함으로써 이런 음식물이라든지 타액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넘어가지 않고 폐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폐렴을 유발합니다. 원래 폐 안에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자꾸 타액이라든지 음식물들이 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식사하시고 나서 가급적이면 한두 시간은 눕지 마시고 앉아 계시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최대한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면 그때 눕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른 기침을 하시고 열이 난다거나 또는 가래 색깔이 하얗지 않고 좀 노랗게 변한다, 그러면 이런 흡인성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때도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압이나 맥박수인데요. 보통 이렇게 어르신이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혈압계라든지 또는 체온계 정도는 하나가 있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혈압약을 복용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혈압을 낮추기 위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부전을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혈압약의 목적으로 드신다라기보다는 신부전의 진행을 막는 목적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인해서 이제 혈압이 조금 낮게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평소의 혈압보다 최근에 갑자기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뭐 보통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되는 거죠. 이게 한 2, 30 이상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서 자꾸 처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도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 환자분들은 원래도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축기 혈압이 최근에 갑자기 뭐 100 이하로 계속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이제 드시고 있는 혈압약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좀 약해서 원래도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량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혈압이 그래도 100 이상 유지되시던 분인데 최근에 자꾸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 기운 없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이런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가만히 안정시에 조차도 맥박수가 약 110회, 120회 이상 갑자기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두근거리고 또는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부정맥의 악화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십 분 정도 짧게 지속이 되다 금방 좋아진다, 그러면 일단 안정을 취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수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이제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좀 애매하고 가족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낮에 계속 주무신다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 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신부전이라든지 폐가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면서 계속 주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이 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게 자꾸 주무시려 하거나 무기력해지고 식사 안 하시고 자꾸 처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소의 흡입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자꾸 의식이 처지는 겁니다. 이때는 병원을 빨리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라면 일단은 병원에 상담을 하거나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찬 증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그래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도 숨이 차거나 오히려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거나 또는 평소에 운동을 하던 양에 비해서 그 운동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준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특히 부종이 있는데 눌렀을 때 나오지 않는 부종이 새롭게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이때도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 색깔이 좀 노랗게 변한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집에 이제 혈압계나 체온계 정도는 이제 상비를 하고 계시다가 혈압을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보시고 기존의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이 막 20 정도 지나치게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또는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계속적으로 낮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때도 위험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부전 환자분들은 이제 원래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감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박수가 안정시에 쉬고 있는 동안에도 뭐 110회, 120회 이상 계속적으로 빠르고 이로 인해서 어지럽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의식과 관련돼서 최근에 자꾸 잠을 주무시려고 하고 의식이 처지고 대답이 좀 느리다. 이런 경우에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흔한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비의료진들이 봤을 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 외에도 어르신들에서 이런 신부전,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시면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미리 보시는 것이 큰 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고요. 일단 병이 심해진 다음에는 이제 병원으로 오신다 해도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외래로 일찍 오시면 보통 약물 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분들이 좀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혈압계나 체온계 정도는 집에 하나 비치해 두고 계시는 것이 좋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산소 포화도도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좀 힘들어 한다거나 자꾸 숨차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간이로 스마트폰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로 계속 낮게 나온다 그럴 때도 이제 병원을 좀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증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매하다 싶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